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에서 뭔가 활약을 할 것 같았지만 사망하게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체인소맨은 화끈한 액션 만화로 잔인한 묘사와 더불어 자극적인 연출이 많은 작품인데 한번 맞들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체인소맨은 공안편으로 불리우는 1부가 끝이 나고 지금은 2부가 연재 중인데 1부는 11권의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의 만화예요. 하지만 그 11권 안에서 죽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체인소맨의 악마 같은 작가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분명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처음에 나왔다가 얼마 안가 허무하게 사망하게 되는 인물들을 바로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는 바로 히메노 선배입니다. 공안 대마특이 사과의 인물로 아키의 선배이자 아키와 버디로 활동하는 데브런터인데 그녀는 처음에 안대를 쓰고 등장했기에 오, 여자 궁예인가? 관심법을 쓸지도 모르겠군 이라며 종타쿠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죠. 보통 만화에서 안대를 낀 인물들은 다들 한 가닥씩 하기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예상했는데 영혼의 악마편에서 그녀의 능력이 나오며 더욱 기대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녀가 계약한 악마는 바로 유령의 악마. 이 만화의 설정상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존재일수록 그 악마의 힘이 강해진다는데 유령이라면 인간의 역사 동안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중 하나이니까 사실상 먼치킨 캐릭터에 힘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특히나 파워가 코베니에게 흉기를 들이댔을 때 곧바로 그녀를 제압해버리는 보고 히메노에게서 베테랑의 강자라는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도 성격이 밝고 늑한 편이며 덴지에게 토키스를 하는 등 술에 취하면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키를 짝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아무래도 앞으로 꽤나 활약할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사무라이 소드에 총에 맞고 비빌대다가 아키가 사무라이 소드에게 당하자 그를 돕기 위해 고스트의 능력을 쓰는데 고스트가 자신의 팔 하나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자 히메노는 자신의 모든 몸을 줄 테니 고스트의 모든 것을 쓰게 해달라고 계약을 해 고스트의 모든 능력을 쓰고 몸이 소멸되어 죽게 되죠. 그런데 고스트의 능력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와타리 아카네에게 고스트는 먹혀버립니다. 솔직히 좀 비중 있게 나온 인물이 죽음을 각오한 필사의 공격은 뭐라도 한 건 하는 게 국룰이지만 다소 허무하게 유령의 악마가 패배해버렸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죠. 역시 유령의 악마보단 궁예의 악마의 능력을 썼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아라이 히로카즈입니다. 그는 대마특이 사과의 신입으로 코베니와 함께 등장했는데 엄청나게 큰 키와 건장한 몸으로 꽤나 실력자인가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력은 부족한데 의욕이 충만한 녀석으로 묘사가 되었었죠. 하지만 보통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나왔다가도 나중에 어떤 능력을 개화하는 게 액션 만화의 전개이기에 얘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약할까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히로카즈가 계약한 악마는 여우의 악마로 아키와 같은 악마를 계약을 했지만 아키처럼 여우의 머리는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죠. 영혼의 악마편에서 멘탈이 나가 코베니와 함께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야쿠자의 총격에 맞고 사망하게 되어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오프닝에서도 영화관에 메인 주인공들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아무 능력도 안 보여주고? 라며 놀랐죠. 히로카즈가 죽을 때 코베니를 감싸다가 총에 맞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히로카즈가 코베니를 구하려고 감싼 것이 아닌 코베니가 히로카즈를 고기방패로 사용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후에 나오는 폭력의 마인이 이 히로카즈 시체의 몸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금 말한 폭력의 마인 갈갈리입니다. 갈갈리는 공안대마 특이 사과로 솔직히 엄청나게 기대했던 캐릭터 중 한 명인데 폭력의 악마의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만화에서 최소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어요. 특히나 폭력의 마인은 악마가 마인이 되면 힘이 약해지지만 그는 더욱 강해졌기에 약체화를 시키기 위해 독이 나오는 마스크를 항상 씌워두고 있다고 했기에 거의 이건 보통 액션 만화에서 자주 쓰는 봉인된 힘이 설정되어 있구나 이런 캐릭 완전 좋아 라고 흥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레제와의 싸움에서 잠깐 몇 합을 겨루더니 나보다 강하다며 도망가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도 뭔가 힘을 숨기고 있는 모습과 여유로운 대사들로 하여금
와, 가면 벗는 순간 지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악마에게 대항할 때 코베니에게 마스크를 벗겨달라고 하며 드디어 본 힘을 드러내겠구나 생각했는데, 가면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악마에게 사실상 일초컷을 당하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이럴 거면 힘을 봉인해놓은 설정은 왜 해놓은 거지? 그 다음은 상어의 마인 빔입니다. 빔은 공안대마 특이 사과로 굉장히 사납고 통제하기 쉽지 않은 마인이지만 어쩐지 덴지에게는 엄청나게 충성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물론 딱 봐도 상어의 능력이다 보니 별의별 능력이 다 나오는 체인소맨 세계관에서는 약해 보이긴 했지만, 뛰어난 기동성과 지형을 헤엄치듯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덴지의 위기를 수차례 구해주게 되며 살짝 개그 캐릭 느낌도 있었기에 오히려 좀 오래 활용을 하겠거니 라는 예상을 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악마와 만났을 때 덴지에게 피를 먹이다가 몸통째로 갈갈기 조각나며 사망하게 되죠. 빔은 이전에 체인소맨의 권속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관계이며 어떤 역할인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땐 비호감이었지만 점점 덴지에게 충성하며 희생하는 모습이 호감으로 바뀌었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하게 되어 아쉬운 캐릭이었죠. 그 다음은 천사의 악마 엔젤입니다. 천사의 악마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로 나태하고 의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생긴 건 미소녀이지만 남자라는 것을 알고 그 매력도가 살짝 떨어지긴 했죠. 엔젤은 특이사과에서 키시벨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강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좁촉하는 인간의 숨을 빼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가 사용하는 칼도 이 엔젤이 만들어준 무기죠. 히메노가 죽은 후 아키와 버디가 되는데, 처음에는 아키와 티격태격하며 서로 친해질 수 없을 것처럼 굴다가 악마를 혐오하기로 유명한 아키가 자신의 수명이 감소하는 걸 감내하며 구해준 이후로 아키에게 호감을 가지며 이후 다정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엔젤이 수명 관련한 능력이 있으니 아키가 수명에 의해 죽는 걸 방지해주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건 체인소맨 작가에게 없는 감성이었죠. 이후 엔젤은 어둠의 악마전 때 처참하게 양팔이 잘리고 마키마에게 세뇌당한 후 인간 천년의 수명을 무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 무기의 힘은 체인소맨에게 단번에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엔젤이 엄청나게 강한 잠재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게 되었죠. 이후 마키마전이 끝난 후 생사가 불명이 되어 후에 작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살아있더라도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은 거미의 악마 브린시입니다. 공안대마 특이사과의 악마로 평소에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징그러운 다리를 가진 거미의 악마이며, 사실 좀 근본 없어 보이긴 했기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죠. 이런 캐릭은 오래 못 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둠의 악마에게 쉽게 발리는 모습과 더불어 마키마의 도구로 잠깐 이용된 후 별 활약이 없다가 이후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은 PMI인 파워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체인소맨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 중 하나이며 일부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사실상 주인공 덴지에 가장 가까운 버디이자 초반부터 함께 성장하며 활약해온 캐릭터를 죽인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유의 오만함과 허언증, 거짓말을 일삼는 것과 남탓시전, 편식, 겁쟁이, 지저분함 등 여러가지 안 좋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매력적으로 풀어내 이 작가 캐릭터 진짜 잘 뽑네 라고 생각하게 있었죠. 파워는 PMI인 피해 악마의 힘을 사용하는 존재이면서도 사실 전투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데, 그것은 마키마가 주기적으로 강해지지 않도록 피를 빼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를 조정하는 능력은 사실상 다른 만화에서 보면 마왕급이나 엄청 높은 급의 빌런이 사용하는데, 파워는 전투원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주인공 일행인 만큼 점점 강해지는 맛을 볼 수 있겠거니 싶었지만 마키마에 의해 허무하게 몸이 날아가 버려 1차 충격을 얻게 되었고, 이후 덴지의 몸속에서 포치타의 살점을 먹고 부활해 마키마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이지만 이후 다시 마키마에게 패배해 덴지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사망하게 됩니다. 메인 등장인물 치고는 10권 만에 죽어버렸기에 엄청난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파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꼭 자신을 다시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2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솔직히 덴지가 다시 파워를 만나 부활하게 만든 장면이 나온다면 정타쿠는 곧바로 눈물 콧물 흘리며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질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하야카와 아키입니다. 아키 역시 메인 등장인물로
처음부터 덴지와 함께 엮이게 되며 멋진 외모와 함께 여우의 악마를 불러내는 명장면을 만든 캐릭이죠. 아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죽음에 대한 복선이 계속해서 깔리긴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죽어버릴 줄 몰랐습니다. 복선을 하도 많이 깔아놓다 보니 오히려 안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원수인 총의 악마가 자신의 몸을 꿰차게 되는 처참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어떤 식으로 아키가 죽었는지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냥 총의 마이 되어 덴지에게 나타나는데 사실상 이건 마키마가 아키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일부러 마키마가 덴지를 자극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의 아키의 몸은 덴지와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결국 덴지에게 패배하며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아키의 죽음은 덴지에게 최악의 죽음이 되며 덴지의 멘탈을 산산조각나게 해버리죠. 아키 역시 정말 매력적인 캐릭이었는데 가차없이 죽여버린다는 것에 작가가 얼마나 실험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키마입니다. 마키마는 일부의 히로인이면서 흑막이자 최종 빌런이 캐릭터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캐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느꼈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았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었죠. 체인소맨이라는 작품이 이 정도까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마키마라는 캐릭터 한 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혹적이며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키마는 지배의 악마로서 수많은 악마와 마인, 인간들을 수족으로 부리는데 초반에 압도적인 힘으로 여러 상황들을 캐리해버리고 심지어 어둠의 악마라는 초월적인 존재에게서도 많은 이들을 구해주기도 해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이라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흑막이 밝혀지면서 작품 전체가 반전이 되고 결국 덴지의 손에 죽게 됩니다. 마키마는 자신이 죽을 만한 피해를 받게 되면 무작위의 인간 한 명이 대신 죽는 사실상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덴지가 마키마의 몸을 잘게 썰어 먹어버린 걸로 끝을 내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메인 주인공들 중에 정말 체인소맨이 덴지만 빼고 전부 다 일부에서 사망한 건 충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토 트위커의 쿠로세와 덴도입니다. 마키마가 교토에 출장 갔을 때 마중 나온 공안 데브런터인데 이들은 아키의 미래 악마를 소개해주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그래도 나름 비주얼이 그냥 엑스트라였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기에 언제 한번 활약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덴지를 경호하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미국에서 온 킬러들에게 총을 맞고 허무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테마 입과의 노무와 부대장입니다. 레지편에서 첫 등장했던 이들은 아키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아키보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죠. 노모는 여우의 악마의 능력을 쓰며 부대장은 아키처럼 여우의 악마 머리를 소환할 수 있는 데브런터라는 점에서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여우의 악마는 인간에게 호의적이라 다수의 데브런터와 계약을 했지만 여우의 머리를 쓸 수 있는 건 아키와 이 부대장뿐이었죠. 그래서 뭔가 활약할 것 같아 기대했더니 곧바로 레제에게 둘 다 목이 잘린 상태로 나오며 여우의 악마의 능력은 아주 하급 능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죽어나간 다양한 인간들이 많고 마키마에게 세뇌당해 체인소맨을 공격하던 무기의 악마 심장을 가진 이들도 다수였는데 처음 사무라이 소드가 나와 임팩트를 남겼던 것에 비해 다른 무기 악마들은 사실상 엑스트라 수준으로 나와버린 것에 뭔가 허무하기도 한 느낌이 들었죠. 대략 이 정도로 말해봤는데 체인소맨은 2부가 연재되고 있기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죽어나갈지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여러분들은 체인소맨에서 가장 아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